지난해 문을 연 김제 민간 육종 연구단지입니다. 국내 종자 산업 경쟁력을 키워 종자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건립됐는데요. 농촌진흥청과 산하과학원 등 농생명 연구 기반이 잘 갖춰진 전북의 둥지를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방사선 육종연구센터 등 농생명 연구 기반이 잘 갖춰진 전북의 둥지를 더 기대를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파프리카를 키우는 유리 온실. 길게 자란 줄기마다 어른 주먹보다 큰 파프리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네덜란드산 종자를 사다 키운 것들입니다. 수확한 파프리카는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시장 가격도 나쁘지 않지만 농민은 정작 큰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종자가 비싼 탓입니다. 최근에 종자값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씨앗 하나당 500~600원은 줘야 합니다. 무게로 보면 금보다 비쌉니다. 금이 1.6배라고 하는데 하나당 600원, 비싼 건 600원, 싼 건 500원 그러죠. 이 농장 한편에선 국산 품종 파프리카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5%에도 못 미치지만 국산 종자의 첫 재배라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수입되고 있는 그 종자 가격이 거의 100억이 넘는 그렇게 큰 액수가 되다 보니까 이 파프리카에 대해서 연구를 연구자로서도 해야 되고 농가에서도 그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외국산 품종을 키워온 농민은 국산 품종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합니다. 수입 품종과 비교해 수량이나 크기, 맛 등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이즈 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색상도 그렇고 전번에 또 그 품종 각 품종마다 그 시험도 해봤는데 육질이 좋아요. 그럼에도 농민은 선뜻 국산 품종으로 종자를 바꾸진 못합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 봐야죠. 아직은 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짓는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1년 한 번 심으면 1년 가기 때문에 쉽게 덤비지는 못해요. 우수한 종자를 개발해도 결국 유통업자와 소비자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상용화할 수 있는 종자 시장. 이제 겨우 종자 산업에 출사표를 던진 우리나라는 쟁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난해 11월 본격적인 종자 연구와 개발을 시작한 김제 민간 육종 연구단지. 종자 기술 경쟁력 향상을 통해 종자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민간 육종 연구단지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대 종자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민간의 채소 종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민간 종자 육종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전북 지역이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메카로서의 중심적 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또 이렇게 개발된 종자가 세계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54만 제곱미터 면적에 입주하는 기업은 20개, 15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고 입주를 포기한 5곳을 대신할 기업을 현재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갔고 15개는 지금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입주를 이제 한 상태고요. 이제 5개 기업만 지금 이제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 기업은 여건과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차별화했습니다. 비교적 탄탄한 종자 개발 기술력을 갖춘 수출 시장 확대형과 국내 시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수출 시장 개척형, 그리고 기술 개발을 고도화할 역량 강화형으로 분류됩니다.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해 입주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종자의 이런 실리콘 밸리로 해서 세계적인 이 종자 개발하고 육종하고 하는 단지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실험 기구에 조심스레 시약을 담는 연구원들. 전염병에 강한 새 고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병 저항성 여부와 강도 등을 측정하는 실험이 한창입니다. 고추 종자의 특성을 담은 분자를 해석하는 이른바 분자표지 분석입니다. 민간 종자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종자산업진흥센터의 대표 서비스입니다. 종이나 품종 간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DNA 구성이나 단백질의 염기 변이 등을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조그마한 샘플 채취한 다음에 DNA 분석을 하게 되면 키워보지 않고도 이 병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밀한 검정이 가능해 종자 개발 비용이 줄고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육종 시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통 육종 방식을 이용을 하면 이 육종 품종을 만들어내는 기간이 보통 벼 같은 경우나 고추 같은 경우는 한 품종을 만드는데 14년, 많게는 14년에서 15년, 16년까지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기능 위에서 보셨던 분자표지 분석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짧게는 7년 전, 이 육종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명령어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는 로봇들. 입력 자료에 맞춰 많게는 수백 가지의 성분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 분석 장비입니다. 더 이상 생산성 향상만을 추구하지 않는 최근의 종자 시장. 민간 종자 기업들이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작물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관련 기술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겁니다. 이 품종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고품질의 이 성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분석을 해줘야만이 이 해외 수출하는 데 편하겠죠. 이렇게 정부가 나서 종자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 식량 작물은 40년 넘게 국가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전략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식량 작물의 종자 국산화율은 쌀을 중심으로 10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과수, 원예 등 비식량 분야에선 아직도 70%가량의 종자를 해외 종자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프리카나 토마토와 같은 품종은 아직까지 국산화율이 낮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봐서는 약 30% 정도 우리가 작업률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청양고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종묘업체가 개발한 국산 종자지만 외국 기업에 사용료를 줘야만 재배할 수 있는 고추입니다. 청양고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먹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우리나라 건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청양고추는 1983년 우리나라 토종 고추와 태국산 고추를 교배한 뒤 잡종 강세를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해당 종묘 회사가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 팔려 종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기술은 물론 특허까지 모두 함께 팔렸습니다. 처음에 세미스에 이제 팔았다가 세미스가 다시 몬산토에 인수되면서 지금은 이제 몬산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국내 그 회사가 계속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좀 더 나로서는 더 보람되지 않느냐. 그나마 지금은 비슷한 매운맛을 내는 여러 고추가 개발돼 보급되고 있지만 매운 고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청양고추는 파프리카와 함께 세계 종자 시장의 치열함과 종자 기술과 주권을 빼앗길 경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내 주요 종묘업체 태반이 외국 회사로 인수 합병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우리 전통 육종법으로 개발한 질 좋은 종자와 관련 기술들이 고스란히 외국에 팔려나간 겁니다. 양파와 마늘, 시금치 같은 채소와 사과와 배 같은 과수, 버섯, 꽃 등 민간이 주도하던 대다수 비식량 작물은 대부분 외국산 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종자 시장 점유율도 초라하기만 합니다. 세계 시장의 1%가량인 국내 종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부와 극소량 수출되는 종자를 합해봤자 1%에 못 미칩니다. 지금 이제 세계 종자 시장이 이제 450달러 이제 규모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1% 이제 내입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 이제 10대 이제 세계 종자 기업들이 이제 그 75% 정도 이상을 항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칫 종자 주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우리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5천억 원을 들여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대체용 20개 품목을 개발하는데 품종 개발을 하는 1단계와 성과를 내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를 종자 강국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2021년까지는 종자를 가지고 2억 불의 수출을 달성해보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1단계 사업을 마친 현재 105개 품종 개발과 55건의 특허를 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은 개발한 종자를 보급해 상용화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기존적으로 1단계에서 개발되어지는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걸 갖다가 생산, 보급을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하고. 하지만 2단계로 접어들었다 해도 연구 개발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종자 산업 특성상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선 10여 년의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시장 성공 여부도 검증 안 된 새 품종 몇 개를 개발했다고 연구 활동을 게을리할 경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개발한 품목이 농가에서 실리를 얻고 재배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재배를 해서 종자의 어떤 그 품질 면에 있어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단계, 2단계뿐만 아니라 기존적으로 뭐 20년, 30년 계속해서 종자 쪽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민간 종자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한 김제 민간 육종 연구단지 사업으로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농업기관이 모여있는 전라북도의 지역 여건까지 고려하면 기대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활용 방안은 무엇일까? 전라북도의 탄탄한 농업연구 기반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 인력과 장비, 유전자원을 확보한 농촌진흥청과 첨단 방사선 기술력을 갖춘 정읍 방사선 육종연구센터를 김제 민간 육종연구단지와 묶으면 종자 삼각벨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시험 재배지에 빼곡히 심은 렌틸콩. 수확을 앞두고 가지마다 렌틸콩이 매달려 있습니다. 조금 낯선 렌틸콩은 납작한 모양에 한쪽이 볼록한 렌즈 모양으로 생겨 편두라고도 부릅니다. 크기는 보통 콩보다 작은데 영양이 풍부해 최근 건강식품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국내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산 품종이 없어 전량 수입하거나 사용료를 주고 종자를 사와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렌틸이라는 품종이 없고요. 국산 품종이요.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산화를 하고. 정읍 방사선 육종연구센터는 첨단 육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방사선을 활용해 새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성이 다른 종자를 결합해 잡종 강세를 활용하는 전통 육종 방법 대신 방사선을 조여 새 품종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조인 방사선은
종자의 성질 변이를 일으킨 뒤 잔류하지 않고 모두 사라져 안전하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X선이나 감마선, 그다음에 전자빔, 이온빔 등은 쪼일 때 어떤 에너지만 부여하는 것이지 방사선이 그 생체내에 잔류한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품종들이 80년 이상 개발돼 가지고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육종연구센터가 확보한 첨단 기술력은 민간 종자기업들의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쪽에 이전하는 업체들이 방사선 육종 기술을 써가지고 그런 품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우리가 또 이렇게 선발한 유전 자원을 제공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업체에서 품종화 및 상업화를 이렇게 한다면은 시너지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농업 연구 인력과 기술력, 시설을 자랑하는 농촌진흥청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연구 인력이 약 1,200명으로서 우리나라 농업 연구 인력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이곳 농촌진흥청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확보하고 있는 세계 6번째 규모의 농업 유전 자원은 종자 연구 개발의 가장 중요한 미천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41만 점의 자원을 이용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들을 김제 민간 육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갖다 실제 종자로 만들어서 생산을 함으로써 완성된 체계를 가질 수 있고, 그 종자들은 국제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식량과학원이 관리하는 벼 재배지입니다. 그간 개발해온 쌀 종자 수십 가지로 가뭄에 강한 벼 품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벼도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하는 기본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품종정에서 가뭄에 강한 벼 품종을 선발한 것입니다. 극심한 기후변화에 맞춰 기존 품종에서 저항성을 판별하고 이후 특성화를 갖춘 새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조력기관은 기술력이 부족한 민간 기업들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원천 기술과 방사선 육종 연구센터의 첨단 방사선 기술이 더해지면 민간 육종 연구단지의 성공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끊임없이 기초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방사선 육종센터에서는 농진청에서 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육종 기술을 개발, 또 그것들을 실제 산업에서 가져다가 완성품으로 만드는 역할들이 삼위일체돼서 움직인다면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 기업들의 기대도 큽니다. 너른 들판을 가득 채운 배추. 땡볕 아래 더위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배추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김제 민간 육종 연구단지에 입주한 민간 종자업체입니다. 입주 1년이 되어가는 지금 만족도는 큽니다. 많은 기술 지원 덕분입니다. 이제 수박 관련해서 분자 마커로 저희가 일단 유전 자원의 특성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순도 검정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지원을 받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병에 관련돼서 무배추, 양배추, 수박까지 포함해서 병에 관련된 마커를 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종자 삼각벨트로 불리는 주변 연구기관의 지원까지 더해져 장래도 밝다는 판단입니다. 농진청도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실용화재단도 근처에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지지 못한 첨단 육종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기능성 있고 또 더 우수한 종자를 빠른 시간 내에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민간 업체들의 직접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뒤따릅니다. 서로 다른 업체 연구원들이 교류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선진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여러 회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농업 계열에 대한 전반적인 그게 경향이나 이런 쪽으로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4월 지정된 종자생명산업특구는 종자산업 육성 노력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특구 지정에 따라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이 가능한데
특군의 종자 기업들의 특허 우선 심사 등을 담은 관련법은 기업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해줍니다. 특구로 지정되면서 연구 기능 그리고 인프라 구축 또 인력 양성 이런 사업들 한 4개 분야의 10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한 705억 원 정도의 그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종자밸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호재입니다. 식품 클러스터의 대부분의 식품 원료가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된 농산물이 우수한 농산물이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은 식품 클러스터의 원료로 공급돼서 우리 식품 클러스터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오는 10월 처음 개출되는 종자 박람회는 안정적인 종자밸리 구축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간 육종 연구단지는 물론 우리나라 종자 산업을 세계에 알려 판로를 열고 세계 종자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자박람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육종 기술과 그 기술을 통해서 생산된 종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걸 보이고 그걸 국제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결국에 경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건립 1년,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빼곡히 심은 새 품종 무들. 지난해 민간 육종 연구단지에 가장 먼저 입주한 한 민간 육종업체의 시험장인데 한눈에 봐도 비좁게 느껴집니다. 분자 표지 분석 등 여러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역시 비좁은 면적이 종자 생산의 발목을 잡습니다. 고작 15,000여 제곱미터의 면적을 임대받았는데 실험과 채종 등 연구 활동을 하기엔 부족합니다. 지금 뭐 연구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단지 아쉬운 점은 부지가 좀 협소하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점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전문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일도 난감합니다. 모종틀에 직접 흙을 담고 촉촉히 물을 붓는 학생들. 요즘에는 종자 발화력이 좋기 때문에 하나씩만 집어넣어도 됩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조심스럽게 무 씨앗을 심습니다. 지난해 농생명 마이스터구로 지정받으면서 문을 연 전국 유일의 종작과 실습 수업입니다. 단순히 농사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종자 산업의 최신 경향도 배웁니다. 교실에선 고배율 현미경으로 내가 키운 작물의 세포를 살피며 이론 공부도 함께합니다. 여러 국가기관들이 이곳 김제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많은 혜택과 많은 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이 그런 산업 현장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졸업 이후 가까운 민간 육종 연구단지에 입주한 종자 기업에 취업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식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그치는 게 아쉽습니다. 업체 입장에선 전문 육종이 가능한 높은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을 이제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숙련화돼 있지 못하고 또 거기서 저희가 또 기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교통과 거주 공간, 학교와 병원 같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 등의 개선도 입주 기업들이 바라는 시급한 민원입니다. 우리에겐 당장 쓸만한 국산 종자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한 3년 전에도 심었거든요. 근데 많이 이게 죽더라고요. 2년 때는 많이 죽어요. 그래도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선택한 거예요. 종자 한두 품종 개발은 부족합니다. 수요에 맞는 다양한 종자를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 나라 품종이 저렇게 몇 가지가 안 돼요. 그 품종이 좀 여러 가지로 다양성 있게 좀 개발됐으면 하는 저희는 입장입니다. 종자를 개발한다 해도 끝이 아닙니다. 개발한 종자를 상용화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주는 후반기 작업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종자 개량도 해야지만
그 종자를 해외까지 홍보가 되고 또 그 대형 마트나 가락시장에 홍보가 돼서 그 품종도 괜찮다는 평이 나올 때 농민들이 심게 되는 거죠. 멀기만 한 종자 강국의 꿈. 하지만 다국적 종자 기업들의 도전장을 내밀고 종자 주권을 지키는 일.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최선의 방안을 찾아 차근차근 한 발씩 내디디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